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세탁 명품 가방 아니면 이제 가죽 자켓 세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. 보건 사업에 있어서 세탁은 필수라고 봐야죠. 왜냐하면 세탁을 하고 나서 지금 이 가방은 발렌시아가 충남에서 보내셨죠? 저도 이제 좀 헷갈리려고 해. 그런데 뭐냐면 곰팡이가 많이 안 보이더라도 냄새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. 곰팡이가 생기면서 냄새가 좀 있는 제품. 가방 안까지 앞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약품으로 전부 다 이제 뭐 전체를 약품 처리를 했으니까요. 지금 현재까지는 곰팡이 자체는 보이지는 않아요. 보이지는 않지만 또 생길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. 가죽의 세탁은 뭐냐면은 이 원단 세탁하고는 다릅니다. 세제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제 뭐 중성, 뭐 약한 것도 있고요. 그러는데 세제 자체로 해가지고 가죽을 세탁을 하면은 좋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전용 약품을 쓰는데 가죽을 세탁을 하는 약품도 종류가 많다는 것이죠. 그러면은 수많은 약품을 테스트를 해보고 저는 이제 뭐 공예 수업도 했고 강의도 했기 때문에 가죽들이 이제 짜투리 가죽이 많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. 테스트를 해보면은 어떤 제품은 약간 뻣뻣해지는 것이 있어요. 가죽 자체가 뻣뻣해진다는 것이죠. 그러면은 그거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기술을 배우거나 준비를 하시는 분,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한 10년 넘게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안전성이 좋은 약품을 사용을 합니다. 세탁까지 해줘야지만이 곰팡이가 다시 생기는 일이 거의 없어요. 물론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오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보관의 각자 개인의 집에서 보관의 상태까지 제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. 그리고 완전히 건조가 되고 나면은 며칠 동안 지켜보면서 문제가 안 생겼을 때 보냅니다. 그러니까 가끔 보면 손님들이 예상 날짜가 있어요. 뭐 한 2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며칠이 더 걸릴 수도 있고 한 일주일 늦을 수도 있어요. 그런 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죠. 왜냐하면 저도 손님한테 완전히 어떤 문제가 없을 때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. 이 명품 가방들하고 가죽 자켓 세탁은 어떤 수입 면에서 있어서도 필수적입니다. 그리고 이제 세탁소처럼 원단 옷, 그냥 일반 옷 있잖아요. 그거보다 세탁 비용이 당연히 뭐 그 정도 선에서 되지는 않아요. 왜냐면 곰팡이 제거제도 가격대가 있고, 이제 저는 이제 이태리 약품을 쓰는데 그게 가중에 어떤 문제도 안 생기고,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탁 약품도요 세제처럼 저렴하지는 않다는 얘기죠. 그리고 이 시간, 그리고 매일 세탁을 하게 되면은 틀을 잡아주면서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탁하면 일주일 이상은 자연건조 그렇게 이제 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세탁이라는 것은 일에 있어서는 보건 일에 있어서는 명품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거예요. 약품 같은 경우에는 종이컵 기준으로 해서 한 이 정도 사이즈, 그냥 한 컵 정도면 적당합니다. 처음에는 물 양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적당히 가방이면 가방이 이제 살짝 적셔질 정도. 세탁일이 아무튼 상당히 많아요. 그러니까 세탁도 잘 배워 놓으시면, 요령을 배워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, 끈이 예를 들어서 얇은 끈이 있다고 해도요 끈까지 다 세탁을 해야 됩니다.
그리고 처음에 이제 거품이 나는데 더 이렇게 흔들어 보면 계속 나와요, 거품이. 그리고 이제 이 안쪽, 가방의 안쪽도 꼼꼼하게 최대한 솔로 자, 일단은 이음선, 모서리, 구석 그리고 좋은 그 정보를 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가방이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고 안감으로 되어 있는 가방은 담금을 해도 상관이 없죠. 하지만 틀을 잡고 뭐 사각 반듯이 이렇게 있는 이 빳빳한 거 있잖아요. 그거는 안쪽을 살짝 손님한테 상의를 하고 살짝 뜯어봐서 종이 부직포 같은 것이 있으면은 담금은 안 됩니다. 지금 이 손잡이가 발렌시아가 가방이 손잡이가 지금 꼬아서 가죽을 엮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틈 사이도 꼼꼼하게 솔로 깨끗하게 해줍니다. 간혹 이제 세탁 요금이 조금 견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좋은 약품을 쓰고 다시 안 생기게 해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요, 이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약품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가죽의 염색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. 이렇게 했다고 해서. 물론 이제 복원이 전문이다 보니까 염색이 만약에 좀 연해지는 상황이 되고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. 염료를 쓰는 것이 그런다는 것이죠. 그러면 그럴 때는 염색을 올려주면 되는 거니까요. 괜히 기술자겠어요. 거울도 깨끗이. 자,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느 정도 틈 사이나 이런 부분들을 솔로 이제 청소를 했다 싶으면 예. 연결 부분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도움이 됩니다. 저한테 기술을 배우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담궈서 막 한다고 해도 겁을 안 먹어요. 왜? 내가 옆에서 설명을 해주면서 가르쳐 주거든요. 자, 이제 안쪽은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세탁을 해주고, 자, 이제 어느 정도 솔로 해서 틈 사이 이런 데를 다 이제 했다 이거죠. 그러면 물을 받습니다. 이번에는 뭐냐면 제품이 담궈질 정도. 방법이 아주 많아요. 다양하고. 어떤 제품은 약간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것이 좋은 제품이 있고, 자,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? 제품별로 달라요.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약 한 5분 정도 지난 후에
다시 한번 살살 이렇게 헹궈 주고, 그리고 나서 반대로 뒤집습니다. 반대로 뒤집어 놓고 또 한 5분 정도, 그러니까 약 한 10에서 15분 정도. 지금 현재도 닦는 동안에도 이미 약품이 스며 들어갔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약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한번 뒤집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꼼꼼하게 해주고, 안감도 여러 번 헹궈주고 그렇게 하고요. 최종적으로 되고 나서는 헹굼 같은 경우는 맹물로 하잖아요. 맹물로 하니까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, 물을 좀 충분히 받은 후에 한 2번 정도 헹궈 주시고, 그리고 이제 건조를 시작하면 됩니다.